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지식정보사회에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거기서 뭐 중요한 이슈들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가깝게 변화하고 있는 미시적인 몇 가지 예를 제가 하나 좀 들려고 그래요. 먼저 스마트라는 얘기를 많이 쓰니까 스마트 워크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교육 부분, 스마트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전자정보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스마트 워크라고 하는 게 최근에 제가 국가정보와 전략위원회 하면서 작년하고 저작년 그 사이에 이 스마트 워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서울에도 지금 스마트 워크 센터 몇 군데 시범적으로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정보종합청사에도 스마트 워크 센터 만들어서 이제 서울에 출장 온 공무원들이 거기서 자기 업무를 다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환경도 만들고 하는데, 이 스마트 워크가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꽤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재택근무라든지 모바일 근무, 그리고 스마트 워크 센터를 이용한 근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자기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제를 우리가 스마트 워크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농경사회 같은 경우에는 집하고 일터가 같아요. 그래서 논 한쪽 탱이에 집이 있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집과 일터가 같이 공존하고 있었고, 산업사회는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침에 몇 시까지 출근해서 몇 시까지 일하고 퇴근하고, 직장과 그 다음에 집이 분리되는 그런 규격화된 사회가 산업사회였으면은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이제 달라집니다. 이게 사람이 어디 일터에 일하러 가는 게 아니고 사람과 일이 같이 달아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런 거 경험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녁에 뭐 6시에 퇴근해서 집에 온다고 해서 퇴근한 게 아니죠. 스마트폰으로 계속 문자 날라오고 뭐 처리해야 될 거 있으면 전자 처리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가는 곳에 일이 같이 따라다니는 이와 같은 시대가 바로 스마트 워크 시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 어떤 직장을 선택하기보다는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간의 이직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가 하면은 취업이 아니고 창업을 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그 인터넷 쇼핑 사이트라든지 뭐 이런 사이트를 보면은 뭐 한 명이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친구하고 두세 명이서 창업해가지고 운영하면서 수익 엄청나게 올리는 그런 그 사이트들 참 많아요. 그런 개인 기업들이 보면. 그리고 뭐 게임 산업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과거에 창업하려면은 산업사회에서는 뭐 공장 짓고 뭐 대출 엄청나게 받고 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이제는 아주 간단하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스마트 워크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스마트 워크에서는 뭐 우리가 집합지성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그 형태가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이 사일로 이렇게 뭐 부분적으로 따로 떨어져서 뭐 무슨 과 과별로 복지과 무슨 뭐 행정과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일을 하던 그런 방식에서 서로는 이제는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교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협업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래서 개인 위주보다는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한 협업 위주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요즘 이렇게 클라우드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죠?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렇게 요즘 뭐 아이폰이든 뭐 스마트폰에서 보면 요즘 클라우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개인화된 정보와 자원이었어요. 그래서 PC가 굉장히 파워풀해지잖아요. 여기 보면은 PC가 용량도 커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하면서 그게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을 다 담고 자기가 필요한 정보들, 거기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CPU도 빨라져야 되고 하드디스크나 메모리 용량도 엄청 커져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 노트북이나 PC를 가지고 있어야지 뭘 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는 변하고 있어요. 이게 thin client라고 해서 거의 내가 갖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아이패드 정도 수준이면은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나 응용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메인 서버에 올려놓고 거의 그걸 그냥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의 이게 터미널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 초창기에 메인프레임 컴퓨터 있으면 그게 더미 터미널들만 쫙 연결해서 그냥 쓰고 하던 그런 체계와 비슷한 형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와 자원을 개인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공유하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빼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형태로 일하는 방식들도 이제 점점 변해가고, 이게 기업들은 이미 이런 경우들 많아요. 기업의 보안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기업들 보면은 대기업 이렇게 메인 서버에다가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나 중요한 자료들, 데이터들 거기다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아주 씬한 PC, 그냥 단말기 수준에서 갖다가 활용만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이미 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 기반으로 이제 스마트워크가 가능한 게 이미 우리 생활 주변에 와 있어요.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여건들은 이미 우리 주변에 성숙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출산이나 고령화에 대한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미 적용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산부들이 정상적인 출근하기 힘드시지만은 부분적인 자기가 해야 되는 업무들은 재택근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고령화 그러는데 사실 50대 후반에 정년 퇴임하셔가지고 보면은 사실 멀쩡하시거든요. 보면 지적 능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사회로부터 한 걸음 물러선다는 게 우리 사회로 봤을 때도 굉장히 손실이 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런 스마트 기반의 일을 하시게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고령화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교육에 대해서, 스마트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강남구가 더더군다나 다른 부분보다도 이게 강남 8학군으로 특히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열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곳이고,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한국 교육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강남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교육도 굉장히 많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변화의 조짐이 서서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스마트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스마트 교육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과거의 교육하고 뭐가 다르냐 했을 때 지능형, 맞춤 이 두 단어가 제일 키워드예요. 과거에 획일적으로 똑같은 교과서 가지고 모든 학생을 가르치는 형태가 아니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 약점 이런 것들을 고안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맞춤형 교수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변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지능형으로 전환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고정된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가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그런 지능형 형태로 변하고 있는데요. 이걸 스마트라는 걸 단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게 self-directed에서 자기 주도적이에요. 그래서 교사 주도가 아니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교사는 보조 역할,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주는 멘토 역할을 해주는 그런 체계로 바뀌어 나가고, 이 모티베이션도 대학 입시가 모티베이션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 내가 이 분야는 관심이 있으면은 고등학생이지만은 내가 수학 분야에 정말 관심이 있어 막 파고들고 싶은 애들은 거의 대학 수준까지 수학까지도 깊이 들어갈 수 있게 이런 형태로 그런 모티베이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부. 그리고 어댑티브는 이제 적성에, 내 수준과 적성에 맞춰가지고 나는 내 적성이 도저히 수학은 아니야. 이게 더 이상 해봐야 알지도 못하겠고 도움이 안 되니까 나는 이 정도 할래. 차라리 나는 문학 쪽에 글 쓰고 이런 게 난 더 취미에 맞아. 한 자기 적성에 맞게 수준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resource free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교과서 한 권,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오는 참고서 정도지만은 이게 아니고 와이드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자료들을 다 활용해서 자기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당연히 배경에는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휴대폰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과거의 교육이 이런 옛날 여러분들 쓰시던 휴대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퓨처폰이라고 부르는데, 이 퓨처폰은 여러분들 삼성이나 LG 폰 아니면 모토로라 휴대폰을 사시면 그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기능들 그거밖에 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옛날 휴대폰은 사서 1년이 지나더라도 100명 보면 다 똑같은 걸 쓰고 있어요.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모델이 같으면 똑같은 기능만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은 어떠세요? 이게 같은 회사, 같은 모델을 사더라도 그 안에서 자기가 필요한 앱 다운을 어떤 걸 받고, 그 다음에 그 기능 중에서도 어떤 기능을 자기가 주로 쓰고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음악도 어떤 거 다운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제품은 같은 제품인데 완전히 다른 스마트폰을 쓰고 계십니다. 100명이 다. 이게 개인화되고 다양화되는 그런 형태예요. 이게 스마트폰을 보시면 바로 스마트 교육이 뭘 하고자 하는 건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교과서 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교육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 자기 취향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깊이라든지 넓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교육이 뭐 스마트폰하고 퓨처폰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교육이 이제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교사라는 어떤 그런 한정된 폐쇄적인 공간이나 리소스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육이었다 그러면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평균적인 지식 전달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식이라고 하지 않고 평균적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다음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뭐 변화, 사회의 급속한 변화를 선도하기보다는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체계화된 지식들에 대해서 전달하는 어떤 그런 영역이고 그런 형태의 교육이었었고 그다음에 입시 중심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입시 중심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은 뭐 자립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게 고등학생들한테 미분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은 대학교 가려고 한다 그러죠 대부분들이. 미분이 왜 만들었겠어요 수학에서? 어떤 그 자연과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과학을 할 때 변화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해석하고 그것을 정령 모델링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으로서 나온 게 수학에서 미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자기가 나중에 뭐 대학을 가든 사회생활을 하든 미분을 자기가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단순히 미분 문제 푸는 것은 대학 가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이 능력이 전혀 만들어지질 않는 거죠 이게요. 자, 그래서 지금은 교육 형태가 이런 형태예요. 칠판에 똑같은 교과서 펼쳐놓고 똑같은 페이지 펼쳐놓고 똑같은 지식을 습득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은 미래의 형태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뭐 지금 학생들이 보는 화면들이 서로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전반적인 이런 화면을 보고 있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요 안에서도 놀이기의 부분이 더 관심 있는 학생은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관련되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뽑아내서 자기가 학습을 하고 그 과정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은 교사들이 다니면서 어드바이스 해주고 멘토링 해주고 하는 이런 형태의 교실 형태로 바뀌어갈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표준적인 지식, 평균적인 지식이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학생들의 성적 분포를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이런 이상 분포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런데 교육제도에서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교과서라든지 뭐 시험을 출제한다든지 할 때 보면 항상 그 기준이 어디냐면은 이 중간이에요. 이 평균 수준에 맞춰가지고 교과서의 수준도 거기서 제작을 하고 교과서도 만들고 시험 문제도 거기서 출제를 하고 그런 형태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학교 교육도 이 수준에 맞춰져 있는 거고 그러면은 성적이 아주 우수한 상위 그룹 학생들은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시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학원에 가서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교육에 익숙해지고 학원 숙제하고 뭐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아지고 그런가 하면 상대적으로 뒤처진 학생들은 여기에서 따라가지 못하니까 중도에 포기를 한다든지 뭐 수업 시간에도 야 떠들지만 마라 앉아만 있으라 하는 애들이 이제 이 그룹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는 요 중간 부분만 해서는 수월성 교육도 안 되고 이런 학생들이 탈락하는 부분에 대한 구제도 하기가 곤란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래 교육 형태들을 각 나라들은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